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론트 김동민, 김가은, 이백범, 백엔드 송준섭, 박재로 이루어진 웹 16 전다 좋아요 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다 좋아요.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팀의 목표, 기술 스택 소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기술 경험에 대해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리의 다양한 기억들을 시각화하여 보고 싶어 웹 3D 기반 일기 서비스인 별 하나의 글 하나를 기획하고 구현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태그들은 저희 팀의 주요 키워드들입니다. 저희 팀은 기술적 도전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의 학습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저희는 설득력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를 위해 이렇게 활발한 코드 리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택한 기술 스택은 프론트엔드는 다음과 같고, 백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한 패키지 매니저와 배포에 사용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팀이 열심히 기록해둔 블로그 포스트들을 캡처한 것입니다. 기술 스택을 정할 때 학습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짧게 데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랜딩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직접 만든 은하를 마우스 움직임을 통해 조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엔드 팀원이신 재한님이 만드신 배경음악을 버튼을 통해 재생하고 뮤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고 소셜 아이디를 통한 오오스 로그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사이에 멋진 로딩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도착하면 사용자는 코치마크를 통해 서비스의 소개와 대략적인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은하의 밝기, 흐림 효과, 마우스 휠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언더바에 존재하는 글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새로운 글을 작성하고 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문법을 통해 글을 작성할 수 있고 프리뷰를 통해 작성한 마크다운 문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원하는 사진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될 별을 사용자의 기호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별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토대로 AI 감정 분석을 통해 색깔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의 형태를 결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글 내용과 별 형태에 따라 사용자의 은하에 새로운 별이 생성됩니다. 은하에서 사용자는 마우스 클릭, 드래그, 휠을 통해 은하 공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줌을 통해 화면 공유를 하다 보니 화면 전환에 렉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별글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클릭 시 카메라가 해당 별로 접근하며 한 번 더 클릭하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글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수정 시엔 글 작성과 마찬가지로 마크다운 문법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글이 삭제되며 은하에서도 별이 사라집니다. 언더바의 은하 커스텀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은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 메인 페이지의 은하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바의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사용자의 은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줌 채팅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은하를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자신의 은하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용자는 검색 허용을 체크 해제하는 것으로 검색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바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의 은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은하로 이동해 은하의 모습, 별글들을 구경하고 좋아요 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별하나 글하나 서비스의 주요 기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은님이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경험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경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JS와 얼3F를 사용했는데요. 저희 모두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조금 결이 다른 개발을 했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3D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겪은 문제점은 카메라였는데요. 3JS에서 카메라는 사용자의 시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은 사용자 경험에 직결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가 고민한 흔적들 일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별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 해당 별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카메라의 위치는 그대로 둔 채 시야만 회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 별에 가까이 가기 위해 직선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고 싶어서 회전 방식의 장점과 직선 방식의 장점을 가져와서 이렇게 포물선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두 영상 중에서 왼쪽은 카메라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초반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구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별이 너무 작게 보였고 거리가 먼 별에 가까워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별에 갈 때는 속도를 빠르게 했고 별이 거리에 비해서 커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3GS를 사용한다는 점과 화면에 무언가 많이 띄워놓는다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렌더링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페이지 간 이동 시 사용자의 눈길을 끄는 애니메이션을 삽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고 느린 화면 렌더링 속도도 보완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은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별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버벅이기 시작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스턴싱 기법을 활용해서 각각 존재하던 4,000개의 별 오브젝트를 종류별로 13개의 인스턴스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CPU에서 동일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모두 나쁘지 않은 사양의 노트북을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현황 공유 시간에 최적화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모니터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프레임 드랍, 즉 프레임 속도가 저하되었을 때 해상도를 낮추도록 처리했습니다. CPU만 고려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GPU의 일도 덜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메모리와 GPU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최고 해상도일 때이고 오른쪽이 컴퓨터가 힘들어해서 해상도가 낮아진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론트의 사용자 경험 개선에 관한 기술적 도전 사항들이었고요. 이어서 백엔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 발표를 맡은 송유섭입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에 비해서 할 일이 조금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 도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멘토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초에 충실하면 된다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을 다잡고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재한님의 1차 목표는 100%로 TDD를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각자 테스트 코드에 대해 학습을 하고 페어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Nest.js에서는 유닛 테스트를 작성을 할 때 테스트하고자 하는 계층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다른 계층들을 모킹하는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즉, 컨트롤러를 테스트하고자 한다면 그에 필요한 서비스 같은 계층들을 모킹하여 잘 실행된다고 가정을 하고 컨트롤러의 로직만 딱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로직은 서비스 계층과 데이터베이스 통신 부분에 있는데 모킹하고 그 리턴 값을 그대로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것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멘토님과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아직 서비스 로직이 복잡해지지 않아서 모킹의 필요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래도 많이 어색하다면 아예 E2E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재하님을 방향성을 잡고 E2E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E2E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저희는 사전에 작성한 백로그와 이슈에 대해서 필요한 API들을 이렇게 it to do 문법으로 미리 리스트업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구현하고자 하는 API에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 예시는 요청에 대하여 응답의 상태 코드가 올바르게 돌아왔는지, 응답 바디 속성과 값이 올바른지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물론 아직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으면 이제 드디어 API를 구현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진과 같이 테스트 코드가 통과하도록 그에 대한 컨트롤러와 서비스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 검사 결과 초록불이 들어오면 아, 내가 코드를 잘 작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각 테스트 코드마다 투두를 작성하고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후에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4단계를 거친 이투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TDD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미리 작성하고 다른 기능들도 구현을 하면서 확실히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코드를 간단히 검사하고 수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리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구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랑 재한님이 제대로 된 웹 프로젝트가 거의 처음이라 나름 여러 가지를 건드렸는데 대부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진짜 많은데요. 그래도 트랜잭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특별한 트랜잭션 제어를 따로 추가해주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타입 ORM에서 제공하는 리포지토리의 메소드만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삽입 및 수정 요청에 대하여 트랜잭션을 각각 따로 생성하고 커밋되는 모습을 쿼리 로그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의 게시글 작성 API에는 게시글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미지 테이블에도 함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줍니다. 만약 게시글 테이블 수정이 완료되고 이미지 테이블을 수정하다가 오류가 발생한다면 게시글 테이블의 수정은 완료된 채로 커밋이 되지만 이미지 테이블의 수정 사항은 반영이 되지 않고 롤백이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 로직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트랜잭션을 도입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쿼리 러너를 생성하고 트랜잭션을 시작해 잘 완료되면 커밋,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롤백을 하는 식으로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쿼리 로그를 보면 원래 같은 서비스 로직 내에서 다른 트랜잭션으로 따로 처리되던 게시글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이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Nest.js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인터셉터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셉터는 요청이 들어올 때, 응답이 나갈 때 요청과 응답 각각의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트랜잭션에 대한 인터셉터를 만드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인터셉터에서 쿼리 러너를 생성하고 리퀘스트 객체에 쿼리 러너를 담아서 보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그 쿼리 러너를 이용해 트랜잭션을 제어하고 응답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응답이 나갈 때 에러 응답이라면 롤백을, 정상 응답이라면 커밋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인터셉터를 구현을 하여 적용을 하니 트라이 캐치문도 없앨 수 있었고 한결 코드가 깔끔해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테스트 코드를 검사하며 터졌습니다. 자꾸 만들어 놓았던 테스트 코드가 잘 통과할 때도 있고 통과를 하지 않을 때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이 나갈 때 인터셉터 로직이 다 실행이 되고 응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인터셉터 로직을 실행만 하고 응답이 바로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테스트 코드 상에서 응답의 결과를 비교하는 당시에 트랜잭션이 커밋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커밋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커밋이 되지 않았다면 테스트 코드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트랜잭션 인터셉터를 하려고 한다면 쿼리 러너가 불필요하게 전 범위로 걸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 코드 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트랜잭션 인터셉터를 철회하고 이렇게 데이터 소스의 트랜잭션 메소드를 활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 메소드는 콜백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롤백을 해주고 실행이 잘 완료되면 커밋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을 쓸 필요도 없이 깔끔한 코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배포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생한 부분이 진짜 많았어서 내용 선정이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하나 그라나 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